안녕하세요. 한컴 MDS에서 윈도우즈 IoT 운영체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승훈입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웨비나를 통해 만나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윈도우즈 7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 지원 종료가 되면서 차기 대안으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특히 산업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윈도우즈 10 버전과 윈도우즈 10 IoT, 즉 인베디드 버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두 번째로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세 번째로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금일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윈도우즈 10 IoT 버전과 일반 버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윈도우즈 10 버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버전들도 있고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버전들도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버전은 인베디드 잠금 기능이 제공되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라는 버전입니다. 그럼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운영체제의 향상대 안정성 및 운영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한 잠금 기능이 제공되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풀 버전으로 기존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나 윈도우즈 8 버전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윈도우즈 런타임인 UWP 앱을 모두 지원하는 특수한 목적의 산업용 장비에 최적화되어 사용 가능한 운영체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은 풀 버전, 윈32, 윈폼, UWP, 산업용 장비라는 단어들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산업용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10 버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산업 장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에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윈도우즈 10 버전들 중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보시는 것 같이 산업용 장비에만 적용 가능한 버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운영체제를 일반 사용 목적의 기기에 설치 가능하지만 라이센스적으로 가정 및 사무 업무용 기기에는 설치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운영체제 라이센스 정책적으로 IoT 버전의 운영체제를 개인 및 사무용 기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일반 가정용이나 사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버전의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특수 목적의 산업용 장비에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일반 윈도우즈 10 버전을 산업용 장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제품의 기능 및 장점 부분을 보면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는 일반 윈도우즈 10 프로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100% 동일한 커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드라이버 호환성 부분을 일반 윈도우즈 10 버전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윈도우스 10 이전의 임베디드 운영체제에서는 100% 커널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이나 장치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으나 윈도우 10 버전부터는 100% 동일한 커널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하는 특수 잠금 기능을 통해 운영체제 안정성 및 운용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현재 일반 윈도우스 10 버전 사용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 또한 원천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탈압용 장비에서 최적화된 운영체제로 구성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윈도우스 10 운영체제 라이센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장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아무 곳에서나 구매하실 수는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임베디드 운영체제 공인 총판에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시중의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가 되어지는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해당 라이센스들은 모두 불법 유통된 라이센스들입니다. 해당 불법 유통된 라이센스를 구매해 사용하시다가 적발이 될 시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일반 버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산업용 장비에 적합한 산업용 운영체제들입니다. 윈도우즈 XP 때부터 제공이 되었지만 XP 버전은 모두 단종 및 지원 종료가 되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7 기반으로는 윈도우 7.4 인베드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프로 버전과 얼티밋 버전이 제공이 되었고 포스 및 키오스크 제품에서 사용 가능한 포스레드 7 버전, 개발 툴킷으로 나만의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윈도우스 인베드 스탠다드 7 제품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8 기반으로 설치 버전의 윈도우 8.1 인더스트리 제품이 제공이 되었고 툴킷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 제품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 버전이든 산업용 버전이든 윈도우즈 8 버전의 운영체제는 출시 시기와 많은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서는 사용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윈도우 8 운영체제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15년에 새롭게 출시된 운영체제가 바로 윈도우스 10 버전입니다. 많은 윈도우즈 10 버전 중에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산업용 시장에 적합하고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장표는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하드웨어 요구사항 및 지원사항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윈도우스 10과 동일한 사용자 UI를 제공하면서 IoT 버전만의 잠금 기능을 제공하며 기존 응용 프로그램 및 최신 UWP 스토어 앱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및 서버 환경에서 솔루션과 연결성, 호환성 부분을 100%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단과 클라우드 단의 호환성 부분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버전이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체제 및 사용자 데이터, 그 다음에 보안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도 제공이 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제가 언급드린 인베디드 공식 총판에서만 라이센스 구입할 수 있는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는 하드웨어 사양은 윈도우스 10 운영체제가 구동되기 위한 최소 사양을 말한 것으로요. 실제 산업용 기기 운영 환경에서는 32비트 기준으로 메모리는 4기가 이상,
저장 장치는 64기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윈도우스 10 운영체제를 최초 설치를 해보시면 용량이 대략 10기가 정도 소모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윈도우 업데이트 등이 적용이 되면 저장 장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양을 32비트 기준에 64비트 기준에 2배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글씨가 작게 나왔는데요. 그 윈도우스 10 버전 중에 윈도우스 엔터프라이즈라는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과는 다른 공급처에서 제공이 되고 다른 그 라이센스 정책이 적용이 되실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OS 수명 주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산업용 운영체제인 제품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 종료 기간과 공급 종료에 대해서 제가 표를 간단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7 기반의 OS에 보면 제품 출시 후 15년간 라이센스가 공급이 되고 10년간 기술 지원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7년 운영체제는 2025년까지 공급이 되지만 기술 지원은 2020년 10월, 올해 10월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해 초에 그 공지가 됐던 제품들 중에 윈도우 7 버전이 있습니다. 그 7 버전은 공급은 24년까지 되지만 이미 기술 지원은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윈도우스 10 버전은 제품 출시 후 10년간 라이센스 공급이 되고 10년간 기술 지원이 제공이 됩니다. 현재 가장 산업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 2016 버전인데요. 2016 버전을 보시면 2026년까지 공급 및 지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차기 제품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공급과 기술 지원 종료 기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떠한 버전을 사용하실지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수많은 릴리즈 버전이 있는데요. 윈도우스 10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버전의 윈도우스 10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산업용 시장에서는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쓰는데 16년 7월경에 이 2016 LTSB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었고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19년 정도쯤에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2019 LTS-C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비싱 옵션에 CBB, SAC, LTSB, LTSC라는 버전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AC, CBB를 저희가 그냥 흔히 한국말로 반기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반기 채널의 특징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보통 3월과 9월경에 기능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매해 2015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매해 2번씩 기능 업데이트가 되는 버전들이 이 SAC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주기 정책에 따라서 출시일부터 18개월이나 30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월에 릴리즈된 버전은 OS 서비스 및 지원은 18개월 동안 하고 9월 릴리즈 기준으로는 출시 후 30개월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표에 보시면 각각의 버전에 대한 서비스 종료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엔터프라이즈,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만 좀 공급 및 서비스 기간이 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프로 버전 및 홈 버전, 고용용 버전보다는 좀 더 장기간의 기술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업데이트 정책 중에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최대 365일 1년간 기능 업데이트 지연이 설정 가능합니다. 그럼 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기능 업그레이드가 돼서 OS 버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산업용 장비에 쓰실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OS가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뭐 업데이트 서버 등을 통해서 전체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으로 제공이 돼서 기존에 사용했던 뭐 응용 프로그램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호환성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두 번째로 LTSC 장기 서비스 채널에 불리는 버전이 있는데요. 2, 3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제공이 됩니다. 아까 전 장표에서 봤듯이 LTSB랑 LTSC 버전의 주기를 보면 2년에서 3년 주기에 간격을 두고 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LTSC 버전은 산업용 장비에 좀 적합하도록 10년 동안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0년간 매월 보안 핫픽스나 안정성, 버그 픽스 등이 제공이 돼서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LTSC 버전을 쓰는 기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및 업데이트, 그러니까 품질 업데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안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품질 업데이트만 제공되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방식은 전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2016 버전을 쓰다가 뭐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이유로 다른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OS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른 버전으로 무조건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SAC 버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이 장표에서는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보면 이 엔트리가 있고요. 밸류가 있고 하이엔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이센스 정책은 내가 사용하는 CPU 사양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톰 기반이나 셀러론 기반, 뭐 J 시리즈 CPU를 쓰고 있다고 하면 가장 저렴한 라이센스 정책인 엔트리를 쓰시면 되고요. 뭐 i5나 i3 같은 뭐 중사양급의 CPU를 쓰실 때는 해당되는 밸류 라이센스를 쓰시면 되고, 뭐 i7 아니면 뭐 고사양의 제온 CPU를 쓰실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엔드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CPU 사양에 따라서 라이센스 정책이 구분되어져서 사용이 되고, 저사양에는 저렴한 라이센스, 고사양에는 고비용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 CPU 리스트에 없는 만약에 CPU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하이엔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당 장표는 뭐 2, 3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1,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최신 정보를 확인을 해서 라이센스 정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엔트리 밸류 하이엔드는 구매하시는 라이센스 COE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의 뭐 기능 차이점이나 뭐 장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릴 텐데요. 네. 해당 장표에서는 윈도우 10 프로,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세 제품에 대한 기능 비교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제공되는 기능들은 뭐 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제공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엣지 관련한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엣지 보면은 뭐 코타나도 들어있고 잉크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또한 그 유니버셜 윈도우 앱이라는 사용자 앱들 그리고 스토어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용 장비에서는 굳이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OS의 뭐 운용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다 제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프로든 엔터프라이즈는 다 동일하게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환성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 윈도우스 투고 크리에이터라는 USB 부팅 매체를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제공을 하지만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정책상으로는 허용하지가 않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대비 엔터프라이즈 급에서만 제공되는 보안 기능, 그룹 정책 기능들을 더 지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베디드 OS, 그러니까 IoT OS에서 제공하는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옆에 이 해당 장표를 보시면 일반 윈도우스 10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라이센스적으로 비용을 2배를 지불을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스 10 프로를 엔터프라이즈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라이센스 비용을 2배를 내고 이런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프로보다 저렴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면서 인베디드만의 특수한 잠금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에 이 전에 이제 서비스 채널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는데, LTSB나 LTSC라는 장기 서비스 채널을 이 엔터프라이즈급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반 윈도우스 10과 차이점입니다. 좀 더 잠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윈도우스 10 홈이나 프로 등의 가정 사무용 윈도우 버전 사용할 시에는 이런 윈도우즈 로고를 바꾼다거나 메뉴를 제거한다거나 부팅 환경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 등을 하실 때는 모두 다 OS 라이센스 쪽으로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IoT 버전, 인베디드 버전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면 제조사가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UI를 바꾼다거나 로고를 변경한다거나 부팅 환경을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도 라이센스적으로 위반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나만의 OS, 나만의 기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잠금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 장표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다음 세션으로 구성된 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파이드 라이트 필터라는 잠금 기능이 있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잠궈서 사용자의 데이터가 쓰여지질 않게, 그러니까 데이터 쓰기 금지를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아니면 불필요한 아니면 불법적인 파일 삭제 등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키보드 필터인데요. 사용자가 흔히 쓰는 단축키 아니면 펑션 키, 이런 단일 키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키 조합으로 인해 OS나 사용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경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키보드 필터는 물리적 키보드랑 가상 키보드 모두 적용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USB access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USB를 사용 허가하고 어떠한 USB는 사용 불가하고, 아니면 모든 USB 장치를 사용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이런 USB access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레이아웃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제가 UI 부분, 로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스 10의 어떤 메뉴 구성이나 시작 메뉴 레이아웃을 다 변경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종료 버튼을 없앤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UI 변경 작업이 모두 가능한 기능이 이 레이아웃 컨트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앱라커라고 해서 관리자가 허용한 프로그램만 구동이 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설치 및 구동이 불가하도록 그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이러스나 불법 스크립트 파일, 불법 앱 등을 실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Assigned Access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쉘 런처랑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부팅을 해보면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고 부팅 로고가 나오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바탕화면 및 작업 표시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자동 로그인이 된 이후에 내가 지정한 뭐 레가시 앱이나 아니면 UWP 앱을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해당 시스템을 쓸 때는 바탕화면 및 작업 표시줄을 볼 수가 없고 바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앱만 볼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잠금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뭐 일반 버전과 비교도 해드렸고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고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